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님입니다. 여러분들 2018년 제가 또 새롭게 원브랜드 메이크업 시리즈를 리뉴얼을 했는데요. 오늘은 제가 한 번도 시도해본 적이 없었던 로드샵 아닐 수도 있어요. 로드샵은 아니지만 좀 로드에 있는 중저가 브랜드인 오늘의 주인공 3컨셉 아이즈입니다. 3컨셉 아이즈는 우리 유명한 쇼핑몰 난다, 스타일 난다에서 나온 화장품 브랜드죠. 요즘 되게 쇼핑몰들이 화장품 브랜드를 많이 론칭을 하는데 3컨셉 아이즈는 굉장히 재밌게 잘 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3컨셉 아이즈에서 C님이 좋아하는 아이템들과 또 어떤 아이템들이 좀 괜찮은지 한번 전체적으로 리뷰를 해볼 건데요. 그럼 지금부터 이 메이크업 예쁘죠? 시작해볼게요. 뿅! 첫 번째로 리뷰해볼 제품은 백투베이비 메이크업 베이스 라벤더 컬러예요. 일단 발색이 굉장히 강한 게 특징입니다. 안 바른 쪽에 비해 피부톤이 확 달라진 게 보이죠? 아기 피부처럼 뽀얗게 못지하게 만들어주는데요. 단독으로 사용하면 장점만 보여줄 수 있지만 사실 이런 제품들이 너무 많이 바르면 코 옆 같은 데 껴서 각질이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이에요. 아주 소량으로 하이라이트 부분에만 발라서 피부의 누런기를 커버하는 걸 추천합니다. 아르마니의 보라색 프라이머와 발색을 비교해보면 이렇게 다른데요. 무발색 촉촉과 유발색 뽀송. 보라색 베이스라는 점에서 같지만 아예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두 제품이네요. 다음은 백투베이비 포어 프라이머예요. 약간 베네피트 제형의 곱하기 100배 같은 느낌으로 굉장히 꾸덕하게 발리는 게 특징이었어요. 처음에는 때가 밀리는 듯이 발리길래 했더니 뭔가 꼼꼼히 잘 펴바르니까 굉장히 내 피부가 아닌 것처럼 매끈해지는 것이 요철을 다 없애버리더라고요. 프라이머 역할은 굉장한데요. 이거 클렌징을 꼼꼼히 잘 녹여가면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쁘지 않네요? 자, 이제 컨실러 차례입니다. 풀커버 컨실러죠. 일단 풀커버라고 했지만 풀커버라기보다는 얇게 발리고 고정력이 약해서 별로 안 풀커버라고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테스트해본 결과 고정력이 없어서 의미가 없었던 제품이에요. 다음은 워터풀 컨실러란 친구예요. 구요미 튜브에 들어있는데 문지르면서 안에 있는 워터 입자가 톡톡 터지면서 물처럼 발리다가 굳어요. 근데 제형은 풀커버 컨실러랑 같았어요. 살짝 더 쫀쫀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커버력이나 고정력이나 그냥 별로. 그냥 쏘쏘한 느낌입니다. 반대쪽 지워내고 이번에 팔렛에 들어있는 듀오 커버 컨실러 테스트해볼 건데요. 굉장히 끈덕하게 발리는 친구고요. 피부에 밀착되는 느낌보다는 좀 오글오글 뭉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다고 커버력이 킹왕짱 베스트도 아니라서 약간 왜 샀지 싶죠? 컨실러들이 좀 별로였네요. 자, 이제 컨실러는 넘어가고 쿠션으로 가볼까요? 메쉬 쿠션과 피팅 쿠션인데요. 패키지만 봤을 때는 하나는 극도로 싫어하고 하나는 극도로 좋아하는 느낌이에요. 여기 베이브 글로우 조개 모양 쿠션도 있네요. 이건 어떻게 여는 거죠? 자, 먼저 피팅 쿠션 파운데이션부터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요즘 유행하는 얇게 밀착되는 제형의 쿠션인데요. 첫 느낌은 약간 아르마니 쿠션과 비슷했는데 아르마니만의 은은한 광택은 오래 안 가는 것 같아요. 대신에 커버력이 오히려 조금 더 강한 편이었죠. 레이어링을 하는 대로 커버력이 추가되는 점도 좋았고요. 반대쪽 얼굴과 비교해보면 굉장한 차이가 보이네요. 다음은 요상한 조개 모양 패키지로 된 베이비 글로우 쿠션이에요. 패키지야 뭐 요즘 핑크를 극복 중이라 괜찮은 것 같은데 뭔가 내용물이 약간 핑크기가 많아서 개인적으로는 별로였습니다. 제형은 굉장히 글로우한데 피팅 쿠션보다는 뭔가 주름 모공 보정력이 좀 덜했고요. 손등 주름에서도 끼면서 약간 다 껴져 나가는 현상이 있어서 저는 얘보다는 피팅 쿠션 난 것 같아요. 다음은 메쉬 파데입니다. 얘는 베이비 글로우랑 피팅의 중간 제형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커버력은 피팅과 비슷한데 고정력은 아무래도 제형 때문인지 좀 부족해 보였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위쪽에 쌓은 레이어들이 좀 흔들렸고요. 손에 찍히기도 하고 피지가 올라온다면 동글동글 뭉치기도 할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도 피팅 쪽이 좋네요. 다음은 파운데이션 리뷰해볼게요. 이렇게 4개 들고 와봤는데요. 먼저 매트핏 파데부터 올려보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커버력이 강한데 의외로 쫀득한 제형이에요. 프라이머 기능도 있는지 요철을 메꿔주는 느낌도 좋았고요. 그러나 자칫 두꺼워 보일 수 있는 표현력입니다. 이런 친구 같은 경우는 보통 눈화장이나 컨투어링을 평소 많이 시도하는 테크니컬한 분들에게는 추천하지만 투명하고 연한 메이크업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피부가 더 어색해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뷰티 유튜버인 C님에게는 추천합니다. 셀프 추천. 다음은 백투베이비 비비크림인데요. 일단은 호수가 한 가지인 점에서 굳이 이거를 사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는지라 보통 원톤의 비비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건 마치 프리사이즈가 아닌 프리사이즈를 사는 느낌입니다. 분필같이 초키한 느낌도 조금 들고요. 광택감은 오래가지 않지만 그래도 커버력은 어느 정도 있는 편이었어요. 근데 저는 엑스라지라서 약간 프리사이즈를 안 입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음은 리퀴드 파운데이션 볼까요? 저는 옐로우 베이스의 아이보리 베이지를 샀는데요. 핑크 아니면 베이지 색깔에만 옵션을 준 부분이 또 아쉽긴 했지만 커버력과 표현력 면에서 거의 만점을 주고 싶었어요.
매트핏 파데보다는 조금 더 워터리하고요. 아까 오히려 피팅 쿠션과 비교했을 때 되게 비슷하고 퍼프로 발랐을 때 피부에 잡다한 컬러들을 균일하게 커버해주더라고요. 반대쪽과 비교해보면 역시나 고르게 커버된 게 보이죠? 다음은 글로싱 워터풀 파운데이션인데요. 꽤나 오래전부터 나왔던 제품이에요. 퍼프로 바르면 글로우한 느낌을 살짝 흡수하면서 커버력을 올리겠거니 했지만 한계가 있네요. 이런 파데 같은 경우는 차라리 컨실러 같은 데서 커버력을 만들고 얘는 질감 표현용으로 쓰는 게 좋겠어요. 오히려 손이나 실리콘 퍼프처럼 광택을 흡수하지 않는 그런 툴로 발랐을 때 광이 가장 살아날 것 같아요. 반대쪽이랑 역시 광 차이가 엄청나죠? 이 중에 개인적으로 마음에 쏙 드는 제품은 이 두 가지인데요. 얇게 발리면서 커버력도 있고 미세한 광 표현에 용량 대비 좀 더 저렴한 이쪽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컬러 코렉터 쪽을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듀오 커버 크레용의 그린 쪽을 한번 올려봤는데요. 컬러감보다는 흰기가 많죠. 핑크색 쪽도 거의 흰색에 가깝네요. 페이스 튜닝 컨실러 키트에서도 같은 그린과 피치를 올려봤는데요. 크레용보다는 발색과 커버력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글쎄요. 한번 보시죠. 먼저 비싸고 좋은 에스티로더 커스텀 커버리지 코렉터 볼게요. 밝은 쪽과 어두운 쪽 둘 다 옆에 발랐는데 채도가 다르다는 점 이제 아시겠나요? 그러면 턱에 바른 그린 컬러도 한번 비교해볼게요. 얘가 3CE 거고 얘가 저의 존조템 어반디케이 거고요. 얘가 비싼 존조템 에스티로더 거예요. 다음은 펜슬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볼게요. 그린 쪽과 핑크 쪽을 발라봤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스매시박스의 컬러 코렉터 펜슬과 비교하면 거의 분필에 가깝죠. 채도가 높을수록 컬러 코렉팅 기능이 좋고요. 어두운 피부도 코렉트를 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음 단계에서 커버를 잘 해줘야 색깔이 비치지 않기 때문에 그 숙제가 있죠. 다음은 프라이머 세팅 파우더예요. 컬러 코렉터가 발려진 위에 퍼프를 사용해 톡톡톡 두드려봤는데요. 프라이머 기능이 있는 친구들이 보통 이렇게 뽀얗게 요철을 커버해주는데 얘도 그런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았는데 이렇게 베이스 중간 단계에 쓰기에는 별로였어요. 나중에 좀 뜨더라고요. 다음은 쉐딩입니다. 동그란 돔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제품은 딱 봐도 구운 섀도우네요. 맥의 쉐딩 제품이 딱 생각나는데요. 이 제품은 가루 날림이 적고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는 게 그냥 프레스드 타입보다 장점이 더 많아요. 컬러는 소프트와 미디엄이 있었는데 파데들이 다 밝아가지고 밝은 걸 샀는데 둘 다 채도가 좀 높다는 게 아쉬웠어요. 좀 더 그림자빛에 가까웠으면 싶었죠. 이걸로 턱과 코 부분을 디테일하게 쉐딩해준 뒤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하이라이터입니다. 골드 핑크 컬러인데요. 입자의 빛 반사 감도가 노라 메르시에보다는 좀 딸렸습니다. 즉슨 빛나 보이긴 하지만 뭔가 자연스러울 뿐 스댕처럼 얼굴에 이렇게 흐르는 빗줄기를 내려주진 않았어요. 저는 이 친구보다는 다른 아이들이 좋아요. 다음은 브로우 제품인데요. 이상하게 두꺼운 핑크색 패키지가 좀 무서운 펜슬 앤 마스카라입니다. 일단 컬러는 적당히 토프 컬러라 좋았는데 제형은 잘 뭉쳤고요. 펜촉이 미세하지 않아 그리기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반대쪽 브로우 카라는 눈썹에 컬러가 묻는 게 전혀 느끼지지가 않았습니다. 별로예요, 별로. 네. 다음은 블러셔들을 볼게요. 3CE에는 괜찮은 블러셔들이 많아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스킨톤의 블러셔들부터 스와치를 볼게요. 다음은 오렌지 계열의 스와치 한번 볼까요? 뭔가 세련된 느낌의 오렌지 색깔들이에요. 평소 블러셔에 관심이 없지만 3CE 제품들은 소장 가치가 있는 느낌이라 이렇게 많이 사버렸어요. 그리고 또라이 같은 컬러 3개 더 리뷰해볼게요. 저는 섞어서 그냥 한 번에 발색했는데 단독으로 사용도 가능하고요. 주로 섀도우로도 많이 쓰이는 아그들이에요. 저는 누드 피치 컬러를 선택해봤습니다. 블러셔를 한 듯 안 한 듯 신님이 블러셔를 한 건가 안 한 건가 싶은 느낌으로 발려서 매우 기분이 좋았는데요. 가장 높은 부분에만 미스 플라워의 채도 높은 쨍쨍이를 올렸습니다. 너무나 이쁘네요.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이제 섀도우로 넘어갈까요? 먼저 요 꽃 모양 쫑쫑이들 3종인데요. 핑크, 옐로, 그린 등 다양한 컬러의 글리터 입자가 들어있는 588 아이들입니다. 다음은 이 두 가지 팔레트의 발색도 한번 볼까요? 먼저 멀티 아이 컬러 팔레트 오버테이크 스와치인데요. 주황주황 홍차홍차 베이스의 컬러들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었고 요거는 메종 키친의 멀티 컬러 팔레트인데 좀 더 뿔그리뿔그리한 홍차 느낌의 컬러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오늘은 키친의 팔레트로 한번 메이크업 해볼게요. 먼저 중앙에 핑크 베이지 베이스 컬러를 눈두덩이 전체에 발라줄게요. 블러셔로 바른 컬러랑 아주 비슷해서 얼굴이 되게 분위기 있어졌어요. 다음은 좀 더 어두운 홍차색 컬러로 음영을 넣어볼 건데요. 눈썹뼈 아래 그림자와 애교살 바깥쪽 부분에 발라줄게요. 다음은 좀 더 뿔그리하고 진한데 금펄이 콕콕 박힌 컬러를 작은 브러쉬에 묻혀 쌍꺼풀 라인의 앞쪽을 채워주고 뒤쪽 눈썹뼈와 눈꼬리 부분도 진하게 그리고 언더의 앞뒤쪽에도 색을 더해줄게요. 다음은 가장 펄이 강해 보이는 인디핑크 컬러를 손가락으로 눈두덩이 중앙에 그득그득 올려볼 건데요. 브러쉬로 발랐을 때보다 더 강하게 발색할 수 있고요. 언더 애교살 중앙에도 손끝으로 이렇게 덜어내서 발라줍니다. 대빵 예쁜 눈이 되었다!
다음은 조금 차가운 핑크 글리터를 작은 브러쉬에 묻혀둔 앞머리에 살짝 발라 아까 중앙에 바른 글리터와 자연스럽게 이어줄게요. 자, 이제 뷰러 써볼까요? 약간 고무가 딱딱한 느낌이 들어요. 여러 번 공들여야 잡히더라고요. 투쿨이나 스킨푸드 뷰러보다는 편리함이 좀 덜하네요, 저한테는요. 다음은 워터프루프 아이라이너 펜슬 사용해볼게요. 일단 제가 아까 눈화장 시작하기 전에 팔뚝에 발라놓은 게 있어요. 더샘이랑 릴리바이 레드랑 함께 비교해봤는데요. 경도나 고정력 비슷했지만 가격을 봤을 때 나머지들이 더 싸가지고 의미가 없달까 딸까 랄까 딴 거 사지 뭐 이거 사. 다음은 부드러운 브라운색의 젤 크레용 아이라이너로 눈 뒷꼬리와 언더라인을 그려줄게요. 그리고 뒤에 있는 팁으로 살짝 번지게 만들어 자연스럽게 음영을 만들어줍니다. 자, 아이라이너 젤 타입입니다. 끝이 무딘 펜슬과는 다르게 브러쉬로 두껍게 얇게 띡하게 틴하게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데요. 보통 브러쉬 보관이 귀찮아서 계속 닦아야 되고 그래서 저는 붓펜 타입을 쓰곤 합니다. 눈꼬리를 일자로 길게 빼주고 넘어갈 건데요. 고양이 같은 느낌의 아이라인이 그려졌네요. 자, 이제 마스카라 리뷰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는 픽서 M 마스카라. 픽서를 사전에 사용해도 되고 사후에 사용해도 되는데 저는 전에 사용했습니다. 픽서가 살짝 굳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반대쪽에는 I'm Good 마스카라 테스트해 볼 건데요. 내용물의 고정력은 좋아서 래쉬가 처지지는 않았는데 숱을 뭔가 고르게 만들어주진 못했어요. 좀 이렇게 파리다리 같은 느낌? 한 올 한 올 코팅만 될 뿐 고르게 풍성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제 반대 픽서 쪽 마스카라 다시 발라볼게요. 픽서로 기본적으로 고정을 해놓고 발라서 그런지 잘 발리긴 했지만 딱히 베스트다라는 느낌 없었습니다. 둘 다 그냥 쏘쏘인 느낌? 아, 하나 더 있네요. 슈퍼 슬림 스키니 마스카라인데요. 언더래쉬에 발라봤는데 액체의 느낌은 아임굿과 똑같고요. 반면 반대쪽에 픽서를 바르고 한 쪽은 길이감이 확실히 조금 다르네요. 다음은 글리터들을 리뷰해볼게요. 일단 스와치를 보면 이러합니다. 튜브에 들어있는 녀석들은 확실히 빛 반사감이 좀 약하고요. 셋 중에서 오늘의 메이크업에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은 핑크 글리터를 선택해서 눈 앞머리와 언더 눈꺼풀에 톡톡톡 올려줄게요. 빵딱빵딱 엄청나게 이쁘잖아요? 이제 립입니다. 체형별로만 한 개씩 사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이유는 며칠 전에 소프트 립 라커 세트를 선물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팔에 다 발라봤습니다. 자, 여기서 뭘 발라볼까요? 뭐가 제일 예쁠까요? 아, 이럴 때 정말 결정을 못해서 너무 힘들어요. 한두 개씩 입술에 대보다가 마음에 드는 걸 발라봤는데요. 먼저 벨벳 립 틴트 제형을 테스트해보기 위해 발라봤습니다. 생각보다 파스텔한 느낌의 발색이라서 조금 아쉬웠어요. 페리페라 약간 그 에어리 거기 그거 발리듯이 발린다 그래야 되나? 뽀송뽀송한 연한 느낌이에요. 넘어갈게요. 다음은 소프트 립 라커. 배경색과 비슷한 걸로 선택해서 발라봤는데요. 근데 배경에 비해 좀 빨갛다? 조금 더 탁한 느낌이면 좋을 것 같은데 립 라커 친구들이 다들 의외로 살짝 촉촉하고 비비드하더라고요. 의외로 좀 각질 부각은 좀 있어요. 요건 좀 비슷해 보이려나 하고 다른 컬러를 발라봤는데요. 여기에 조금 더 텁텁한 느낌을 더하고 싶어서 아까 발랐던 그 벨벳 립 틴트를 올렸습니다. 섞으니까 예쁘네요. 너로 정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 오늘의 메이크업을 잠깐 구경해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3 컨셉 아이즈 원 브랜드 메이크업이 끝났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제품들이 많아서 진작에 좀 갈 걸 그랬네. 아무리 뭐 패키지가 핑크라도 괜찮았네 스러운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파운데이션류도 기대 이상이었고요. 가격이 좀 비싼 게 흠이긴 하죠. 뭐 근데 그 정도 가격대에는 이 정도 퀄리티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몇 개 한번 뽑아볼까요? 자, 먼저 3CE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아이템은 제가 봤을 때 섀도우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썼던 섀도우는 두 종밖에 안 돼요. 요거는 보여만 드렸고 안 썼고, 얘 같은 경우 이제 메종드 키친의 콜라보를 이제 오늘의 메인 아이템으로 썼는데 굉장히 그 어떤 뭐랄까 펄이랑 발색이랑 굉장히 고급지고요. 가격 대비 worth it입니다. 그래서 저는 섀도우들을 굉장히 추천을 할 것 같고요. 근데 블러셔 같은 경우도 굉장히 색깔들이 묘하게 예쁜 애들이 되게 많았어요. 약간 조금 파스텔스러운, 조금 뭔가 한 방울 들어간 것 같은 되게 신경 쓴 컬러들이 많아서 저는 특히 얘 자연스럽게 그냥 볼을 밝힐 수 있는 컬러 저의 존조템으로 선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베이스 종류에서는 일단 가격과 용량을 봤을 때 이거 두 개가 좀 제 스타일, 커버력 좋고 굉장히 얇게 매트하게 조금 세미 매트하게 밀착된 애들이라 둘 다 좋았는데, 용량을 봤을 때는 이 친구, 그리고 얘가 아쉽게도 제가 2호를 사가지고 2호가 너무 어두운 것 같아요. 그래서 1호가 또 너무 밝을 것 같아서 2호를 샀는데 약간 컬러에 미스가 있었죠. 근데 이제 요 아이보리 베이지 같은 경우는
왠지 아르마니가 생각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밝은데도 피부랑 굉장히 잘 붙고 섞인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가격 대비, 용량 대비 걔 중에서 가장 괜찮은 신님의 존조템이었습니다. 스타일란다 리퀴드 파운데이션 3DE 자외선 차단 기능 20 PA++ 아이보리 베이지 컬러고요. 존조. 다음 추천 아이템은 요 빵따기예요. 빵따기 컬러들이 또 되게 많아요. 요렇게 생긴 게 3가지 컬러가 있고, 얘는 아마 새로 만든 것 같아요. 이번에 콜라보하면 새로 만들었는데, 얘는 약간 핑크기가 있고, 얘는 오묘하게 뭐 옐로우기, 푸른기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일단 접착도 잘 되고 알알이도 되게 크고 굉장히 빛에 반짝이는 그 느낌들이 괜찮아서 뭔가 글리터를 쓰고 싶을 때 얘네를 쓰게 되더라고요. 삐약 것도 괜찮고 어반디케이도 괜찮은데, 걔네는 컬러가 약간 되게 단순해요. 펄 입자들이 되게 단순한 컬러들인데, 얘는 한마디로 오팔이라 그래야 되나? 되게 다양한 컬러, 다양한 빛 반사를 보여주는 그런 피그먼트들을 다 섞어놔서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추천템입니다. 근데 뭔가 스타일란다는 매트한 립스틱들을 훨씬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촉촉하고 막 그런 거보다는 조금 더 매트하고 강력한 이미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많았는데요. 저는 색깔이 약간 모르겠어요. 오늘도 바르다가 많이 고민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섞었는데 애매하게 이거 2개 동시에 추천해야 될 것 같아요. 동시에 사야 될 것 같아요. 이거 2개 딱 섞으면 딱 제 입술 색깔 나오거든요. 뭔가 스타일란다스러운, 뭔지 알지? 약간 되게 세련된 뭔가 센 언니 같은 느낌? 오늘은 되게 마브 컬러로 그렇게 냈는데, 기본적으로 MLBB 누드 컬러들도 예쁘고요. 브라운 컬러들도 되게 잘 뽑고요. 되게 예쁜 이런 마브나 누드 컬러를 되게 잘 뽑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른 이 2가지 섞어 있는 게 너무 예쁘네요. 근데 얘 단독 발색이 약한 게 너무 아쉽습니다. 얘가 딱 이 색깔만 나와도 딱인데 이 색깔이 안 나와. 더 약해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3컨셉아이즈 원브랜드 메이크업이 끝났는데요. 저는 신님 이 브랜드 꼭 리뷰해주세요 라고 하고 싶은 브랜드 있으면 꼭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2년 전에 했던 더 페이스샵 혹은 뭐 투쿨포스쿨도 이제 2년이나 됐으니까 한 번 더 방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보고 싶은 브랜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다음에 돌아올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신님 채널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우리는 다음 원브랜드 메이크업에서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 바이바이.